안녕하십니까. 필승수학 천상훈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원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두원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나는 거. 근데 안 만나는 게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게 요런 스타일. 그 다음에 접하는 거는 요런 스타일. 2개.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1가지 스타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어떤 조건, 즉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원은 생각하는 게 항상 중심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원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줘요. 그러면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야. 거리를 보통 D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R1이고 요 길이가 R2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D가 R1 플러스 R2보다는 커요. 뭐 이건 딱 봐도 알죠? 네. 딱 봐도 아는 겁니다.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요렇게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되죠. 요때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내접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공통접선이죠. 이 공통접선은 나중에 또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글씨가 이래? 공통접선. 요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R1과 R2가 이렇게 돼 있고 요 길이가 D잖아. 그래서 D하고 거리, 즉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합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뭐 중심 2개를 이어줍니다. 그럼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가 R1, 여기가 R2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D잖아? 그럼 봐봐.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인데 얘는 돌아왔으니까 D가 R1 플러스 R2보다는 작죠. 인정합니까? 네. 여기서 하나 더 용어를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2개의 원이 만났는데,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접선을 요 점에서 걷더니 수직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교. 직은 이제 여기서 직이라는 거의 뜻은 그 직각을 의미해요. 오늘 글씨가 잘 안 되네. 그래서 직교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뭐냐면 접선이죠?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직교하는 상황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된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와 요거의 기울기 AA-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수직 조건.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요 직교한다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얘는 여기 지금 보면 요렇게 접선이 하나 생기죠? 공통접선. 그러면 얘는 여기 중심하고 요 원의 중심은 일직선상에 있게 되죠.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직선상에 있잖아, 일직선상에 있잖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조건을 확실하게 써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게 되죠. 요 길이가 R1, 뭐 요 길이가 R2 이러면 어떤 조건이 나와요? 네, R1이 이만큼이야. R2를 뺐어. 이만큼 뺐어. 그치? 그랬더니 뭐하고 같았어? 중심 간의 거리와 같았죠. 자, 다시 봅시다. 요거에서 요걸 뺐더니 요 길이가 됐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마치 외분점 스타일의 모양이죠. 얘는 이거에서 요걸 뺐더니 요 길이가 나왔어. 요 길이가 D야 이 소리예요. 자,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하겠지만 접하는 경우는 외접하는 거, 내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외접은 합과 같고 내접은 차와 같다. 뭐가? 중심 간의 거리가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서는 여기 원의 중심이 뭐 이쯤 있다고 치고 요 원의 중심이 뭐 이쯤 있다고 칠까요? 그럼 중심 간의 거리가 요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반지름을 볼까요? 반지름은 뭐냐면 이렇게 요 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져 볼게. 네, 그럼 여기가 R1이고 요 반지름이 R2죠. 그러면 R1에서 R2를 빼면 얼마만큼이 남냐면 요만큼이 남아요. 요거 남고 요거 남지. 요게 D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R1 빼기 R2보다는 작아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그럼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R1과 R2는 우리가 원이 어느 게 크다라는 거 알 때고 뭐 일반적으로 크기를 먼저 정하지 않고 갈 때는 차, 즉 뺀 거, 이 빼기 차의 형태에서는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그냥 절대값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알았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커? 이거 고민 안 해도 차가 이런 걸 우리가 차라고 그러죠. 차가 D와 같다. 차가 D보다 크다. 그리고 정리를 합시다 이제. 그러면 두 원이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을 조건은 뭐냐면 D가 합보다 크거나 즉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거나 또는 하나 더 있었죠. 반지름의 길이가 이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D라는 것을 중심 간의 거리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요. 따라한다. 합보다 크거나 차보다 작다. 역시 크다 같다 작다야. 크다 같다 작다. 맨날 그렇게 관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면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거나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요때는 요런 그림이고 요 차보다 작은 거는 요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접한다. 접한다는 어떻게 돼요? 접한다는 자, 접한다는 두 개 스타일이죠. 왜 접하느냐, 내 접하느냐. 이때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거나 중심 간의 거리가 차와 같거나. 네, 그래서 요거 합차. 오케이. 이렇게 접할 때는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거나
반지름의 차와 같거나 이럴 때 접한다. 그래서 요것도 두 가지 케이스다. 요것 또는 요거. 다음은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건데 만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요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물론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 간의 거리가 작아야 되는데 이게 만나려면 차 있잖아요. 차 여기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요렇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여기 지금 요렇게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 네 이해 가시겠죠? 자, 혹시 모를까봐 이제 요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봤어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 두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C1, C2예요. 요 점하고 요 점이 C1, C2, R1이 요만큼, R2가 요만큼, D가 이만큼이야, 그지? 요때 R1에서 R2를 뺐다라는 것은 별1과 별2, 요 두 개의 영역으로 잘라집니다. 그죠? 요 색깔이요. 여기하고 여기가 남아요. 인정? 그래서 요거를 R1 빼기 R2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별1 더하기 별2. 그럼 D를 자세히 보시면 D는 별1 더하기 R2죠. 그래서 별1 더하기 R2예요. 그런데 R2라는 요 두 번째 반지름 요 길이는 요거보단 언제나 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건 반지름이고 요건 반지름이 이만큼인데 요거만큼 남잖아요. 요만큼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별2보다 R2가 항상 크죠. 인정? 그래서 R1 더하기 R2는 별1 더하기 별2가 되는 건데 얘보다 얘는 같은데 얘가 더 커. R2가. 근데 요게 D야. 얘 같지? 따라서 R1-R2보다 D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나요? 네, 한번 컴파스 있죠? 컴파스하고 자갖고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런 관찰을 해보시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조건은 중심 간의 거리가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차 R1-R2 합 이건 잠깐 말해도 되죠? R1 플러스 R2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만나지 않는 거 두 가지 그림이에요. 어떤 거?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그래서 합보다 크거나 차보다 작다. 다시 한번 합보다 크거나 차보다 작다. 네. 그 다음에 접한다. 요거는 합과 같거나 차가 같다. 뭐랑 같은 거야? 중심 간의 거리.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자, 두 점에서 만난다.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다. 알겠죠? 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제 추론 어떤 그 문제에서 어떤 얘가 어떤 상황이야 이런 걸 판단할 때 이제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들이니까 반드시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 자체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은 공통 접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공통 접선의 개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통 접선의 개수가 조건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쓰일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공통 접선이라는 걸 예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접선이
있고요. 요렇게 하나 있죠. 그래서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일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원의 상태가 이렇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실제로 이거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여기서 같이 만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같이 만나요. 자, 물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직, 네, 여기도 이렇게 접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러면 수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수직 표시가 좀 빠져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가 또 되느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그림을 많이 활용하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두시고 이 조건들을 많이 연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닮은 비는 뭐냐면 여기가 R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R2라고 그러면 R1대 R2로 닮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닮은 비가 반지름의 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좀 스페셜한데 여긴 여기서 끊어진 거죠. 요만큼, 네, 요만큼 처리하는 걸 문제는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면 요 길이 같은 경우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외접할 때는 공통 외접선이 하나, 2개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도 2개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돼? 4개가 됩니다. 4개. 얘 같은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공통 외접선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2개죠. 근데 얘도 어떤 상황이 생겨요? 예, 요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C1, C2. 예,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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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닮음 삼각형이 나오죠. 이거랑 요 큰 거랑 닮음이다. 역시 닮은 비는 R1 대 R2, R1 대 R2로 닮아 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얘를 봅시다. 얘는 공통 외접선의 개수가 1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1개.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공통 외접선이 그러니까 공통 접선의 개수가 1개일 때 다시 공통 접선의 개수가 1개일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된다 이거다. 이 상태를. 역시 얘도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니까 여기 수직이고요. 여기를 H라고 하면 요번의 중심 요걸 C2로 할까요? C1, C2, H가 일직선상에 있다 이거지. 수직에서 좀 안 돼 보이나? 수직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네, 요거를 약간 바꿔볼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네.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점이 역시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R1, 여기가 R2, 뭐 이건 아까 했죠. 중심간의 거리하고 R1, R2 차와 같다. 이때 내접한다. 요거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0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0개예요. 0개.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통 접선의 개수가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접선의 개수가 즉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다 하면 이런 상태. 공통 접선의 개수가 2개다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공통 접선의 한계가 이거다. 한계다. 뭐야? 한계다 그러면 이런 상태. 0개면 이런 상태, 4개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이제 요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자, 이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걷다.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걷어요. 그 이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접선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쪽으로도 있겠죠, 이렇게? 네, 접선의 길이는 요걸 뜻합니다. 알아들었지? 오케이? 네, 이제 요거 하나 복습하고요.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접점이야. 그럼 요 길이를 구하라 이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요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떤 짓을 해야 되느냐면, 자, 도형 문제를 풀 때, 증명하거나 할 때, 문제 풀든 증명이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큐피드의 화살을 생각해야죠. 가상선 구셔야 됩니다. 원은 대부분이 중심만 지름이기 때문에, 역시, 접점과 아까도 연습했지만,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다. 이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인정?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접선하고 평행한 가상선을 하나 거주시면 요런 직각삼각형이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반지름을 여기 C1, C2라고 하고요. R1 요 길이가 R2야. 그럼 요 길이가 R2가 되잖아요. R2가 되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요 길이? 요 길이는 R1 빼기 R2가 되죠. 요 길이는 R1 마이너스 R2가 된다. 그래서, 요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중심 간의 거리 D제곱은 R1-R2의 제곱에다가 L제곱을 곱한 거와 같으니까 L제곱은 중심 간의 거리 D제곱에서 반지름의 차의 제곱을 빼게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요게 뭐야?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 그죠? 그래서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에서 요거 반지름의 차의 제곱을 빼면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중심 간의 거리 제곱 빼기 차의 제곱.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 빼기 차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공통 외접선을 해봤으니까 이제 내접선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 요 색깔, 요게 길이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가상선 뻔합니다. 이거 접점이 있으면 접선, 접점, 이런 게 있으면 원의 중심하고 이어주셔라.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를 활용한다. 중심 간의 거리 요거 선 하나 그어주시고. 그럼 끝난 건 아닌데 생각은 끝난 거라 이거지. 여기서 어떤 짓을 하느냐면 이제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모양이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요. 얘랑 이 선이랑 평행한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평행한 선이에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역시 수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나 같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죠, 앞 시간에서.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이건 뭐로 표현하지? 이걸 할까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그래서 여기가 역시 R2가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요 L이 예, 요 L,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또 같죠? 그쵸?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보시는 거예요, 요 삼각형. 됐나요? 네,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나오죠? 요와 같은 삼각형이 나와요. 요런 삼각형. 직각삼각형. 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보이죠? D제곱은 R1 플러스 R2의 제곱 플러스 L제곱. 네, 요런 관계가 생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내접선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 빼기 합의 제곱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대칭식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보통 이런 대수학, 그러니까 초월대수 말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다항식에서 쓰이는 식들은 합차곱, 제곱의 합, 제곱의 차, 상승의 합, 상승의 차. 그치? 그렇게 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앞에서 내접선은 여기가 차였죠. 차. 예, 내접선은 합. 이렇게 된 거예요. 합하는 이유는 요 길이가 R1 플러스 R2가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의 제곱은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합의 제곱을 빼준다. 네. 여기 뭐 루트 씌워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통 접선의 개수와 공통 접선의 길이 요거 구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 몇 개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그 접선 문제까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할 게 많은데 이거를 일단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원과 원의 관계, 그 다음 내적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로 내는가 요거를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실전 문제도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강의는, 다음 시간은 이 공통 접선,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관계, 이거에 대한 응용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